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첫 번째, 연동척에 관한 거예요. 자, 연동척은 이렇게 주축이 있으면 조가 이렇게 120도 각도로 3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공작물, 단면이 원형인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조은다, 푼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조은다는 거는 이 3개의 조를 안쪽으로 해서 물릴 수 있는 공작물 단면 크기가 작을 때 얘네들을 안쪽으로 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조은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게 되면 더 조그마한 거를 물릴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안쪽으로 조았을 때. 그리고 푼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여기에 큰 지름을 만약에 고정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조를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걸 우리가 푼다라고 선생님이 앞으로도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사라는 것의 원리가, 나사에는 뭐 오른 나사, 왼 나사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우리는 오른 나사를 씁니다. 오른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조여지는 것, 이거를 오른 나사라고 하고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조여지는 것을 왼 나사라고 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오른 나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는 왼 나사를 사용을 하고, 이것은 왼 나사다라고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왼 나사를 쓰는 뭐 대표적인 예는 선풍기 같은 게 있겠죠. 선풍기는 팬이 돌아가죠. 근데 그게 돌아가다가 나사가 풀어지면 안 되니까 돌아가는 방향 반대로 해서 쪼게 해주는 그런 왼 나사를 사용하게 되면 선풍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더 쪼여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왼 나사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연동척은 3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3개의 조가 같이 움직여요. 자, 여기 하나 1번 조, 여기 1번 조, 2번 조, 3번 조라고 할게요. 1번 조에 있는 곳에 척 핸들을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쪽으로 조여지고요. 척 핸들을 끼워서 왼쪽으로 돌려주면 바깥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자, 별도의 중심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3개의 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 우리가 공작물을 여기다 대고 하나의 1번, 2번, 3번 중에 1번 하나만 우리가 조아도 이 3개의 조가 공작물에 조여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얘만 조으면 좀 견고하게 고정이 잘 되지 않아서 얘를 조았더라도 이 2개가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2번, 3번에도 다 척 핸들을 꽂아서 다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동척은 별도의 중심을 맞추는 작업 필요 없이 그냥 조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조가 3개고 3개가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은 물려주는 힘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3개를 모두 견고하게 잘 고정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조금 적어줄게요. 하나의 조만 조고 풀어도 3개의 조가 함께 움직이며
별도의 중심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나중에 실습할 때 유의하세요. 세 개의 조를 모두 조아서 견고하게 고정할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동척이에요. 자, 단동척은 여기 주축이 있다고 하면 여기 공작물을 물릴 거고요. 조가 4개죠. 이 4개의 조는 각각 움직입니다.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조라고 할게요. 자, 얘는 1번, 2번, 3번, 4번 조가 다 각자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을 시켜서 얘를 절삭하려고 하면 이 공작물을 딱 중심에다가 잘 물려줘야 돼요. 자, 만약에 제대로 물리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척이 있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물려지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주축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얘가 제자리 딱 중심에 있으면 제자리에서 회전만 해야 되는데 중심보다 지금 위쪽으로 좀 벗어나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다 바이트를 갖다 대게 되면 바이트 날이 부서지거나 얘가 날아가거나 공작물에 큰 흠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얘도 똑같이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오른 나사의 원리로 되어 있고 첫 핸들을 1번에 꽂아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쪽으로 조여지고요. 그리고 첫 핸들을 꽂아서 왼쪽으로 돌려주면 바깥쪽으로 풀어집니다. 푼다라는 표현이 무조건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조를 움직여주는 것을 조은다, 바깥쪽으로 움직여주는 것을 푼다, 이렇게 표현을 앞으로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 4개의 조로 중간에 있는 공작물을 고정시켜 줄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맞춰줘야 되죠. 이것은 왜냐하면 4개의 조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때 숫자가 척에 보면 1, 2, 3, 4라고 실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 2번 2개의 척 가지고는 우리가 얘를 물릴 수가 없죠. 뭐 1번, 4번 척을 가지고도 조를 가지고도 얘를 물릴 수가 없어요. 3번, 4번으로도 물릴 수가 없고. 근데 자, 반대편에 있는 1번과 3번 조를 이용하면 얘를 물릴 수 있죠. 고정시킬 수 있죠. 그리고 2번과 4번 2개 가지고도 얘를 물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단동척에서 공작물을 물려줄 때는 반대편에 있는 것들과 짝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얘 중심을 맞췄어요. 근데 자, 보세요. 맞춘다고 맞췄는데 얘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위로 가게 물려졌어요. 지금 조금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이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1번이고 이게 3번이고 2번, 4번 돼 있으면 얘가 지금 중심에 비해서 좀 이쪽으로 이동해 있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3번 조를 뒤로 풀어주고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풀어준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1번 조를 안쪽으로 조여주고 얘랑 얘를 움직이면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물론 2번, 4번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긴 해요. 2번, 4번이 너무 꽉 물려서 얘를 물고 있게 되면 3번을 풀어도 3번을 풀고 1번을 조였을 때 2번, 4번이 너무 꽉 얘를 잡고 있어서 얘가 잘 조여지지 않아요. 물론 2번, 4번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기본은 반대편에 있는 것을 짝으로 생각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얘를 풀어야 3번 조를 풀어야 1번 조를 조을 수가 있죠. 3번 조도 풀지 않고 1번 조를 그냥 조은다고 해서 얘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짝을 생각해서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긴 했었는데 그림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이런 공작물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용했었죠. 이렇게 생긴 공작물. 자, 이 공작물을 절삭하기 위해 선생님이 단동척을 이용했었는데요. 단동척에 이제 중심을 맞춰 물렸었는데, 자, 얘를 절삭하는 순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자, 얘를 척에다가 물린다. 그 다음에 단면 가공을 하고 바깥지름 가공을 한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절삭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자, 이제 반대로 물린다. 반대로 고정한다. 그 다음에 중심을 맞춘다. 그 다음에 반대편 절삭을 한다. 자, 이런 순서로 해줬었어요. 자, 이거 할 때 선생님이 유의사항을 조금 말해줬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자, 처음에 다시 척부터 볼게요. 자, 이게 척이에요. 척을 앞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게 척입니다. 여기다가 공작물을, 자, 처음에,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척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이트를 움직여서 단면 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여서 바깥지름 가공을 했어요. 자, 가공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돌려 물려야 돼요. 돌려 물리게 되면 이렇게 물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쌤이 극단적인,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중심을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고 했는데, 자, 얘를 중심을 맞춰서 다시 이제 또 단면 가공을 하고 바깥지름 가공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절삭해 놓은 부분 있죠. 자, 아까 절삭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반대편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얘를 절삭을 해서 딱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중심을 제대로 맞추지 않게 되면, 자, 요렇게, 자, 돼 있던 게, 극단적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편심 가공이 돼버려요.
처음에 물려서 절삭한 부분의 중심과 반대로 돌려 물렸을 때의 중심이 이렇게 맞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여기 지름을 측정을 하고 여기 지름을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 뭐 파이 30mm다 나오겠죠. 근데 중심이 맞지 않죠. 그럼 이거 불량품인 거예요. 치수는 맞지만 모양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게 하지 않고 자,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안 돼요. 자,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얘의 중심을 오른쪽 부분 절삭할 때 중심을 왼쪽 부분의 중심에 정확히 맞추어 놓고 절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다이얼 게이지 저번 시간에 실물로 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측정자 부분이 위아래 직선 운동을 하고 여기 눈금판 부분에 회전 운동으로 눈금 표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다이얼 게이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세 번째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는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측정자를 대어 스핀들의 미소한 움직임을 기어 장치로 확대하여 눈금판 위에 지시되는 치수를 읽어 길이를 비교하는 길이 측정기입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는 비교하는 측정기예요. 이게 포인트. 자, 여기 혹시 밑에 쭉 더 이었을 학생들은 여기 한 네다섯 줄 정도 비워두고 다른 페이지에 쓰세요. 자, 측정의 종류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네 번째라고 할까요? 자, 측정. 자, 여러분 측정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선반 기계를 잘 다루고 CAD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잘하고 뭐 기계를 잘 조작한다 할지라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치수로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잘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측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측정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 측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비교 측정. 세 번째가 간접 측정입니다. 여기서 다이얼 게이지는 이 비교 측정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직접 측정. 말 그대로 측정량을 직접 측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 있죠.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고 싶은 물체에다가 자를 갖다 대서 0점부터 딱 우리가 재고자 하는 부분의 끝을 대서 눈금을 읽어주면 되죠. 뭐 30cm다, 25.3cm다. 이런 식으로 직접 측정기의 종류로는 우리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버니어 캘리퍼스,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일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강철자.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이거는 몇 밀리미터네, 몇 센티미터네 라고 바로 읽을 수 있는 것, 그런 측정을 직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측정이에요. 자, 이거는 직접 측정해서 눈금 값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자 높이가 뭐 3mm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이거를 3mm로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딱 3mm인 어떤 게이지를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3mm로 우리가 딱 맞춰 만들어 놓은 게이지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3mm의 공작물을 얘랑 딱 붙여서 높이가 얘랑 똑같은지를 살펴보면 되죠. 대봤는데 높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 3mm구나. 얘랑 차이가 없구나.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직접 측정기를 이용해서 얘는 3mm구나.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3mm인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얘는 몇 밀리미터다 라고 측정값을 읽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물건을 엄청 많이 대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모두 잘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된 그 측정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실제 잘 만들어진 것과 비교를 해서 얘 합격, 얘 불합격, 이렇게 검사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비교 측정의 정의는 측정하려고 하는 값을 이미 알고 있는 같은 종류의 값과 비교해서 양측 간의 편차를 확인하는 방법.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접 우리가 치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검사를 할 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접 측정입니다. 자, 간접 측정은 측정량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양을 측정하고 그 값을 계산 또는 환산표에 의해 산출해서
측정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직접 읽는 것도 아니고 비교해서 어떤 절대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기준에 의해 비교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관계가 있는 다른 것을 측정을 해서 계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 자동차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예를 들어 없어요. 자, 그럴 때 다른 값을 측정을 해서 속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거리를 움직였을 때, 자, 거리는 뭐 미터 혹은 밀리미터 등등으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자,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움직이는 동안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거리와 걸린 시간을 알면 우리 속도 구할 수 있죠? 자, 속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죠. 그때 이 걸린 측정한 시간을 여기다 넣고 이동한 거리를 여기다 넣으면 계산하면 이게 속도예요.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없지만 이것과 관계가 있는 어떤 양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접 측정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측정기 중에서 각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을 간접 측정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사인바입니다. 아마 기계기초공작 조립 시간에 했을 것 같아요. 혹은 기계기초공작 이론 시간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사인바라는 게 있어요. 자, 사인바라는 거는 각도를 설정하거나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측정이나 비교 측정, 뭐 각도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직접 측정이겠죠. 그리고 어떤 각도로 이루어진 것과 편차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과의 차이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비교 측정이겠고요. 얘는 다른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각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사인바란 사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인바라고 합니다. 직각삼각형의 삼각함수인 사인을 이용해서 임의의 각도를 설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자, 이것을 사인바라고 합니다. 사인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로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잘 못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사인바를 이용해서 각도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 또 그림이에요. 자, 여기 어떤 평면이 있어요.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어떤 높이를 가진 게이지를 이렇게 놔요. 자, 어떤 높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작은 쪽 높이를 스몰 h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좀
높게 또 게이지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자, 요 높이를 대문자 H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롤러를 올려요. 자, 이 롤러 같은 경우에도 지름 혹은 반지름 우리가 뭐 알 수 있겠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인바를 대는 거예요. 사인바를 올립니다. 이렇게. 이 사인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인바 요 블록 게이지 H랑 H 높이로 블록 게이지를 쌓고 그 위에 롤러를 쌌어요. 그러면 자, 이 롤러부터 우리가 이 거리를 알 수 있어요.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평면 바닥과 이 사인바가 기울어진 정도의 이 각도가 있죠. 각도를 뭐 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죠. 이건 정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빗변의 길이가 L, 그리고 얘가 기울어진 각이니까 높이는 요것. 그러면 이 큰 H에서 작은 H를 뺀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길이 직접 측정할 수 있고요. H, 대문자 H, 소문자 H 직접 측정해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알파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각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공작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얘로 각도 기울기를 줘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임의의 각도를 설정하거나 측정할 때. 자, 이런 간접 측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이얼 게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측정의 종류를 보고 다시 다이얼 게이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놔야 돼서 잠깐 보고 왔어요. 다이얼 게이지란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측정자를 대어 스핀들의 미소한 움직임을 기어 장치로 확대하여 눈금판 위에 지시되는 치수를 읽어서 길이를 비교하는 길이 측정기입니다. 비교하는 길이 측정기. 그래서 어느 곳에 사용되냐면 공작물의 부착 상태를 측정하거나 그리고 축 중심의 흔들림을 검사하는 데 주로 사용해요. 자, 아까 전에 그림을 보면 자, 다이얼 게이지를 여기다 갖다 대서 얘를 회전을 시켜보면 얘가 제대로 중심 맞게 물렸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자,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가 생겼어요. 여기 측정자가 있고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그게 여기 눈금판에 있는 침으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위아래 움직임을 확대시켜서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톱니가 있어요. 이 직접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는 측정자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곳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톱니처럼 파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실제 톱니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 톱니 바퀴는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직선 위아래 운동이 얘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이 돼서 눈금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아주 작은 미소한 움직임을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정밀한 측정 도구예요. 그러면 얘를 다이얼 게이지를 절삭한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대고 얘의 중심을 맞출 때 돌려보면 이 눈금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 얘가 제대로 맞춰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작물의 부착 상태, 축 중심의 흔들림. 축 중심의 흔들림이 있게 되면 이렇게 절삭이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밀링 가공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죠. 자, 밀링 가공에서는 우리 보통 이렇게 각 육면체로 된 이런 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의 평면이 정확하게 평평한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절삭이 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로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평면의 요철이나 직각의 흔들림 등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선반 가공을 할 때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랑 조금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 실습을 통해서 설명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것들을 실습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 와서 곧 개학을 할 텐데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더 다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선생님이 시범 보이는 영상이랑 이런 이론 등을 통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기를 연습할 때 훨씬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미리 해두시는 것도 중요해요.